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발표를 맡게 된 2조 부팀장 김성수라고 합니다. 저희 팀명은 메뉴Y라고 하고 AI 딥러닝 기반 한글 메뉴 정보 제공 서비스입니다. 팀명의 유래는 메뉴판을 인식한다는 점과 저희의 주요 기술인 OCR에 착안하여 AI의 I, Information의 I, Eyes의 I, 이 세 개의 단어를 해서 각각 I를 따와서 장명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한 개요 구성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며 단계별로 진행하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원들의 역할군입니다. 아무래도 소수 인원인 것에 비해 주제 자체가 할당해야 될 인원들이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저희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모델링에 힘을 썼고 유연한 업무 인원 할당을 위해 복수의 파트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희 프로젝트의 방아쇠가 어떻게 당겨지게 되었는지 그 동기와 문제 정의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보시게 되면 한국인들이 외국에 나갔을 때 이런 식의 메뉴판들과 메뉴 사진을 보게 된다면 무슨 음식일지 짐작이 전혀 안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외국인들도 저희 나라에 오게 되면 이러한 문제점들에게 직면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왼쪽은 그래도 저희 가까운 나라인 일본의 메뉴판이라는 것은 어렴풋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른쪽은 과연 무엇일까요? 혹시 아시는 분이 있을까요? 네, 아마 없을 거라고 가정을 하고 설명을 드리면 브라질의 전통 음식인 페이조아다라는 돼지고기를 끓여서 만드는 음식입니다. 이처럼 한국 메뉴들에도 저희는 알지언정 외국인들은 사진을 봐도 메뉴판을 봐도 무엇이 들어있는지 맛은 어떤지 전혀 짐작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상당히 비일비재합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에서부터 착안해요. 저희는 문제 정의를 하였고 목표 설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의 문제 정의를 뒷받침할 근거와 자료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맨 왼쪽의 그래프부터 차례로 봐주시면 되는데 첫 번째 그래프는 코로나 시국이 끝나감에 따라 다시 코로나 이전의 때처럼 방한을 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코로나가 터지기 이전인 2019년도에 관광 방문 목적을 참고해 보니까 맛집 탐방의 순위가 2위로 자리매김하면서 저희 나라의 먹거리 탐방이 한국 관광의 주된 목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불어서 저희는 K컬처가 세계화가고 있는 것에 따라서 앞으로의 한국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외국인들의 방한 목적과 다시금 증가하고 있는 방문 빈도수에 비해서 그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서비스가 도드라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뉴스 매체에서는 조사한 바로는 방한 관광객들의 불편한 점으로서 언어 소통의 불편함을 1위로 꼽았습니다. 그만큼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중요도 있는 문제점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였고, 앞서 말씀드린 문제점들이 저희 목표와 서비싱을 하는 데 있어서 일맥상통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어서 저희 프로젝트의 필요성을 더더욱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메뉴아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기존에는 외국인이 한국어로 된 메뉴판을 보고 파악하기 위해서 번역기를 사용하고 번역된 메뉴평을 알아내서 텍스트를 또 복사를 해서 검색 엔진에 검색한 뒤에 음식의 사진을 확인하는 이러한 복잡한 비효율적인 과정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제공하는 메뉴아이 서비스는 이러한 복잡한 과정을 거칠 필요 없이 메뉴판 OCR 인식을 통해 바로 해당 메뉴에 대한 사진과 주재료 정보까지 제공합니다. 무려 4단계나 걸칠 것을 한 단계에 끝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봤자 현재 나와 있는 번역기 어플들도 잘 되어 있는 게 많은데 굳이 이 메뉴 아이를 써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 나라 음식점에서는 통일되지 않은 메뉴명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외국 음식 메뉴명에 대해서는 더욱 다양한 메뉴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 들자면 퀘사디아라는 음식이 있습니다. 나름 한국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멕시칸 요리인 퀘사디아는 퀘사디아라고 발음되는 데도 있고 깨사디아나 케사디아와 같이 다양한 메뉴명들로 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사장님들의 재량으로서 이제 뭐라고 표현하시든 전부 다 한 메뉴로 통일되기 때문에 번역기들마다 이렇게 퀘사디아를 번역함에 있어서 이렇게 전부 다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러한 외국 음식들 말고 한식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갈 경우에는 오번역 문제는 더욱더 많아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목살 두루치기와 생항정살을 검색해 봤을 때 목살 두루치기는 The Action of Making Pork Neck 이라고 번역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생항정살은 Raw Fish Meat 라고 번역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방문 당시에 가장 많이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구글 번역기 또한 별반 다르지 않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들에 있는 실생활의 문제점들을 마주하면서 더욱이 저희 프로젝트 메뉴아이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저희의 주된 기술인 OCR에 대해서 간략히 기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OCR 기술은 딥러닝 개발의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기술 동향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때 딥러닝 이전의 OCR은 문자 이미지를 분석하고 문자의 형태, 크기, 위치, 색상 등의 특징을 추출한 알고리즘으로 문자 인식을 했다면 딥러닝 이후의 OCR은 이미지의 특징 추출과 문자 인식을 위한 과정을 모두 인공신경망에 학습을 시켜서 이미지의 밝기나 회전, 노이즈, 이런 기타 등등의 변형에 대해서 강인한 학습 및 대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급속도로 발전을 하였고 위의 예시들과 같이 딥러닝 OCR을 이용한 많은 기술들이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현재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부족함들로 인해서 이런 어떠한 정형화된 예를 들자면 신분증이나 운전면허 저렇게 악보처럼 이런 정형화된 규격이 일정한 것들만 OCR 기술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서 그러한 기술적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기술 발전을 도모해서 더욱 많은 범위의 데이터에 대한 OCR 기술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이제 서비스 동향인데 OCR 기술 서비스는 국내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딥러닝 개발 진척 이후에 다양한 기업들이 OCR 기술을 이용하여 고객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정형화된 문서를 스캔하는 서비스를 기업들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딥러닝 기술들을 활용하여 저희 메뉴아이는 한국 관광 산업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메뉴판 인식 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찾아보니까 태국에서는 이미 이러한 서비스가 이미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 저희 나라 또한 저희 나라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중요한 관광 목적 중 하나인 음식 체험을 고려해 볼 때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서비스가 향후 우리나라의 관광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필수 부가결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OCR 기술 개발에 있어서는 한국어는 타 언어보다 어려움이 큰데 왜 그러니까 OCR 기술 구현이 한국에서는 어려운지 국제 공용어인 영어와 비교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언어적인 특성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글자 수의 차이를 들 수 있겠습니다. 한국어는 교차고로서 굴절어인 영어처럼 옆으로 쭉 이렇게 나열하면서 늘어뜨리는 것과 달리게 그림처럼 이렇게 받침이 옆에서 생기고 밑으로 이제 쌓여가는 그러한 구조이기 때문에 음절의 변형이 정말 많습니다. 그 변형의 조합들을 다 이제 초성, 중성, 종성으로 나눠서 조합했을 시에 11,172개의 조합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가 나름 필수적이고 자주 쓰이는 음절만 추리고 추려서 2,350자라 되기 때문에 이 말은 곧 딥러닝을 사용하는 데 영어는 알파벳 26자만 있으면 해결이 되는 걸 저희는 한국어를 사용하기 위해서 2,350개의 음절, 즉 2,350개 클래스를 학습시켜야만 된다는 그러한 결과에 도달합니다. 결국 학습량이 이제 영어가 학습하는 것과 한국어가 학습을 하는 것에 있어서 학습량의 차이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국제 공용어인 영어는 모국어를 사용하는 나라도 많을 뿐더러 국제 공용어이기 때문에 많은 주요 학회와 연구소에서 연구 자료라든지 논문들, 이런 기타 등등의 많은 이런 학술적인 자료들이 많이 나오는 곳에 비해서 저희 한국어는 그러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 진척도도 많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서 그 연구 자료와 논문들에서 나오는 데이터셋들, 통계들의 양도 엄청나게 많고 위와 같은 이유들로 인해서 캐글 같은 각종 해외 컴피티션들에 대해서도 선택 언어를 영어로 선정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듯 한국어는 언어적인 특성과 한국어 사용 국가가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점들로 인해서 OCR 개발이 어렵고 난이도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프로젝트 메뉴아이의 진척도입니다. 저희는 WBS를 사용을 했고 이러한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과정들로 관리 및 진행을 하였습니다. 주제가 주제인인 만큼 모델의 진척도 할당을 35% 정도로 할당시켜서 중점적으로 모델에 관련해서 업무 할당을 하며 저희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네, 저희가 사용한 기술 툴들입니다. 백엔드는 장고와 SQL, 프론트엔드는 HTML과 CSS, JS 등을 사용하였고 라이브러리에는 모델을 구동 및 학습시킬 텐서플로우와 파이토치를 주력으로 사용했습니다. 또 이제 번역을 담당해줄 API로 팝하고 네이버 API를 사용했으며
번역한 메뉴의 텍스트를 검색해줄 구글 커스텀 비전 API를 사용했습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음절은 11,172개에서 추리구출해서 저희가 2,350개 음절을 선정했고, 이 2,350개 음절을 2,350개 클래스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CNN을 종류별로 다 모델을 구동시켜 보면서 어떠한 모델들이 어떤 면에서 성능이 좋을지 판단하기 위해 이렇게 지표로 나타내 보았습니다. 이러한 결과값들을 내었는데, 보시는 그래프처럼 ResNet, VGG16, 커스텀 CNN, 구글넷 등을 사용하였고, 베스트 어큐리시 로스 값들은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CNN의 모델의 한계가 이게 분명한 게 있는데, 이렇게 클래스 넘버에만 인식이 국한되기 때문에 음절 학습은 이렇게 가능했던 것에 비해서 단어의 스케일로 이제 넘어가기에는 좀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다중인식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한계를 보였고, 결국에 다른 자료를 찾으면서 대책을 강구하던 도중에 네이버 클로바 AI에서 발표한 논문을 기반으로 모델을 다시금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중인식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구조적인 접근의 필요성을 느껴서 저희는 네이버 클로바 AI에서 제안한 Scene Text Recognition Framework, 즉 STR 프레임워크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STR 프레임워크는 총 4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각 단계의 대략적인 예시는 이렇게 아래에 나와 있는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나와 있습니다. 트랜스포메이션에서 두 가지의 갈래, 퓨처 익스트랙션에서 세 가지, 그 다음 두 가지, 마지막 두 가지 이렇게 해서 2, 3, 2, 2, 그러니까 2, 3, 2, 2 이런 식으로 조합을 했을 때 총 24개의 조합이 나오게 됩니다. 이 중에서 저희는 저희의 데이터석과 목적에 있어서 최적의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조합이 무엇인가를 오랜 시간 들여 성능 검증을 진행하였습니다. 성능 검증을 진행하면서 네이버 클로버 AI에 있는 자료와 저희의 자료들을 비교하며 분석해 본 결과 각 모델 중 제일 최적의 값들을 설정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왼쪽은 네이버 자료 중에서 가져온 자료로 명문과 숫자만을 가지고 있을 때 모델 비교를 기준으로 한 것이고, 오른쪽 논문은 한글만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서 두 모델에서 각 최저값을 내는 모델을 추출해서 진행하였습니다. 명문 숫자 조합에서 이제 84%의 베스트 어큐러시를 보여준 TPS ResNet by LSTM 어텐션 조합과 한글만을 사용한 조합에서 88.24%의 베스트 어큐러시를 보인 TPS VGG by LSTM 어텐션 모델, 이 두 개를 채택해서 본격적으로 학습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메뉴와의 서비스 흐름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자료처럼 이렇게 학습 데이터베이스를 학습시키고, 이제 사용자가 올린 메뉴의 이미지가 모델을 거쳐서 메뉴판의 한국어가 디텍팅, 레커그니션이 되면 메뉴 데이터베이스에서 해당 메뉴에 선택된 언어들에 대한 메뉴 정보를 보내주면 해당 메뉴 번역과 각종 사진 정보들을 번역 API와 이미지 검색 API를 거쳐서 이렇게 사용자에게 전송해주는 그러한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다양한 데이터를 사용해서 성능 개선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공공 데이터도 활용을 하였고, 기타 캐글이나 GitHub 참조도 참 많이 했습니다. 또한 취약한 부분을 데이터셋에서 보충시키기 위해서 생성기, 제너레이터로 자체 생성 데이터도 활용을 하였습니다. 안 좋은 데이터셋을 넣으면 안 좋은 학습 결과가 나오는 게 불가피하고, 또 그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훈련 성능 개선을 위해서 한 곳에서만 데이터를 차용한 것이 아닌 다양한 곳에서 데이터를 종합해서 사용하였습니다. 또 그로 인해서 학습 데이터의 그런 어떠한 성능 개선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메뉴판 전체를 인식하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메뉴판에 써 있는 잡다한 문구들이 방해가 많이 되어서 딱 메뉴명인 한글만을 추출하기 위해서 저희 홈페이지에 크롭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사진 자료처럼 텍스트 디텍션과 레커그니션을 거치면서 OCR이 진행됩니다. 이 돌아가는 과정은 추후에 뒤에서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런 식으로 이제 홈페이지 구성을 했고요. 뭐 이렇게 회원가입 창, 로그인 창, 크롭 팝업 창, 홈페이지 화면, 기타 등등이 있는데, 저희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자세한 과정 등은 뒤에 준비된 영상을 보면서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리설트 창, more information 창, 네, 뒤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고, 일단 모델 테스트 및 평가 결과를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정한 모델들에 대해서 가장 앞서 보여드렸던 이런 CNN 결과를 좀 다시 설명드리는 게 이해하기에 좀 흐름상 필요할 것 같아서 다시 간략히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첫 단계였던 저희 CNN에서는 한글 인쇄체와 인쇄체 데이터를 증강시킨 음절 데이터로 학습을 진행했고, 레즈넷이 베스트 어큐러시가 99%, 러스 값이 0.04, VGG는 97%, 그리고 러스 값 0.17, 0.12, 커스텀 CNN이 94%와 0.21,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글넷이 97%와 0.13이 나왔습니다. 위의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네이버에서 발표한 논문을 참조해서 앞서 선정했던 두 개의 4단계 조합 모델을 사용한 결과 첫 단계에서 사용했던 동일한 인쇄체와 인쇄체 증강 데이터셋에 대해서 레즈넷 조합에서는 베스트 어큐러시가 99.747%, 러스 값이 0.0061이 나왔고, VGG 조합에서는 99.578%, 그리고 러스 값이 0.009%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두 개의 모델을 중심으로 계속하여 학습을 거듭 진행하였고, 데이터셋도 계속해서 증가시켰습니다. 우선 OCR 레커그니션을 위한 학습에는 인식할 데이터에 최적화된 학습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저희는 인쇄체 음절 이후 손글씨 학습을 시키고, 기울어지거나 휘어진 글씨를 인식할 수 있도록 인쇄체 음절과 단어의 증강 데이터를 학습시켰습니다. 또한 보유하고 있는 국내 식당 메뉴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메뉴명 증강 데이터를 직접 생성해서 학습시켰습니다. 그렇게 나온 데이터셋들을 정리하여 말씀드리자면, 우선 첫 번째로 인쇄체 음절과 단어 기본셋을 포함한 첫 번째, 인쇄체 음절과 단어, 그리고 단어의 증강 데이터 두 번째, 제너레이터로 생성한 메뉴 증강 데이터 이렇게 세 번째 해서 이렇게 세 개의 큰 덩어리들을 학습시켰고, 최종적으로 동일한 데이터셋, 동일한 옵션으로 학습을 시켰을 때 레즈넷을 기반으로 한 TPS 레즈넷 by LSTM attention 조합이 TPS VGG by LSTM attention 조합보다 훨씬 우수한 정확도와 러스 값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모델의 성능이 가장 우수한 레즈넷 모델을 선택해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최종 모델은 현재 저희가 발표하기 직전까지 모델을 돌렸는데, 그렇게 돌린 결과 96.981%로 베스트 어큐시가 나왔고, 저희가 시간이 좀 더 여유가 있었다면 더욱더 모델 성능을 높일 수 있다는 이런 자신감이 있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일단 아쉬움이 좀 많이 남았던 부분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시연 영상입니다. 먼저 핵심 기능인 OCR의 구동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드래그 드롭으로 구현을 해놓았고요. 이렇게 크롭된 이미지를 드래그 드롭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맞게 이미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메뉴판 전체를 인식하게 되면 잡다한 정보들, 뭐 메뉴판에 이제 꾸며놓은 그런 문구 같은 것들도 같이 인식을 해버리니까 그런 점이 좀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정보의 혼잡을 우려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크롭 기능을 추가해서 홈페이지에 구현을 해놓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메뉴판을 집어넣었을 때 어, 구획을 지정한 크롭한 이미지를 이제 드래그 드롭으로 넣고 디텍팅을 먼저 시킵니다. 디텍팅을 시켜서 이제 저희가 그 디텍팅을 하는 동안에 이제 번역 언어를 선택할 수 있게끔 옵션을 부여해 놓았습니다. 부여해 놓고 그런 식으로 해서 서브밋 버튼을 누르게 되면, 네, 서브밋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저희 서버에 전송해서 모델을 구동시키고 결과창에서 해당 메뉴에 이런 번역명과 음식 자료들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추가적으로 이렇게 정보가 더 필요한 사람들은 이런 모델 밑에 보면 모두 more information이라는 버튼이 있는데, 네, 이런 식으로 스크롤바도 구현을 해놓았고요. 그래서 more information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당 메뉴의 정보를 이제 웹상에 가서 이제 더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OCR 기능 구동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렸고요. 다음은 이제 저희 회원가입 시연이나 뭐 기타 등등의 어떤 웹사이트 기능 구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회원가입 창을 만들었고, 위에 내비게이션 바에 이렇게 스크롤 스파이 기능을 넣어서 손쉽게 이렇게 원하는 구획으로 이렇게 한 번에 이동할 수 있게끔 구현을 해놓음으로써 사용자 편의성을 많이 높였습니다. 이렇게 높였고, 네, 이런 식으로 한 번에 갈 수 있게 해놨고요. 또한 저희를 후원해 주시는 이제 SBA 측과 엑스퍼트 측에 이제 배너 로고를 이제 링크로 한번 넣어 보았습니다. 뭐, 그냥 추가적인 기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해서 로그인 페이지를 눌렀을 때 이렇게 로그인 창이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뭐 MySQL을 통해서 일단 고객 정보를 관리하고 있고요. 회원 가입에는 이렇게 최소 충족 요건들, 예를 들어서 뭐 이름을 뭐 석자 이상 쓰라든지 뭐 비밀번호가 8자 이하는 안 되게끔 이렇게 안내 문구가 출력되게 해놨고, 뭐 보시면 이렇게 주소 검색이나 뭐 생년월일 달력 기능을 추가해 놓고 이렇게 알림이 뜨게 해놨고요. 주소 검색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카카오 API를 활용한 주소 검색 기능을 넣었고, 그 밖에 생년월일 달력 기능과 최소 비밀번호 길이 등등을 말씀드린 것처럼 구현을 해놓았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영상이 좀 길어서 핵심 기능만 보여드리기 위해서 스킵을 살짝만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네, 회원가입 창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회원가입하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한 다음에 로그아웃까지 하는 모습을 이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고 써서 전화번호 쓰고 주소를 입력해서 네, 이렇게 비밀번호가 너무 짧다고 이렇게 안내 메시지가 뜨죠. 네, 이것도 선택 안 하면 이렇게 알림 문구가 뜨고요. 네, 해서 가입 완료하게 되면 이쪽 상단에 이렇게 가입된 게 보이고 로그아웃 버튼을 누르게 되면 로그아웃이 됩니다. 네, 네, 이런 식으로 웹페이지는 이렇게 구현을 해놓았습니다. 해서 네, 그래서 저희 이제 프로젝트의 요약 및 시사점을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서비스 기획은 이제 차례대로 이제 뭐 코로나19 이후 방문 외국인 관광객 증가 추세와 뭐 언어 소통 문제, 그리고 뭐 오번역 문제와 뭐 이런 한식 메뉴들 등의 이런 부족한 정보들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착안을 하였고, 모델링에는 이런 다양한 모델들, 뭐 CNN과 레즈넷, 뭐 이런 표에 명시되어 있는 기타 모델들 등등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테스트를 하였고, 성능 검증을 먼저 진행한 후에 네이버 클로바이아에서 이제 제공하는 STR 프레임워크를 적용한 24개의 모델 중 4단계 구성조합의 최적의 2개를 선정해서 진행을 한 결과 TPS, 레즈넷, 바이 LSTM, 어텐션 조합이 가장 우수했습니다. 서비스 구현에는 이렇게 장고를 주로 사용을 했고요. 웹 서비스나 모델 서빙, API와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저희 이제 메뉴와의 시사점에는 문화 교류를 촉진하며 외국인들의 여행 편의성을 증대시키고 ICT 산업을 육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네, 종합 개발을 진행하면서 느꼈던 보완점에는 이런 세로 인쇄체에는 아직 약하다는 점이 있겠고, 이렇게 기울기가 약간 일정치 않은 메뉴 이미지들의 인식에도 아직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게 메뉴아이를 학습하면서 느꼈던 게, 우리나라에는 참 한자가 많구나, 메뉴판에. 뭐 이런 대중소도 있겠고, 몇 인 이상 뭐 이런 것도 있겠고, 그래서 한자 또한 추가 학습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였습니다. 위에 나열한 것들은 이제 추가 학습 데이터로 보완이 많이 필요하다고 느꼈고, 뭐 서비스 확대를 한다는 측면에서는 회원가입을 적극 활용하여 회원가입을 할 때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알레르기라든지 뭐 지병이 있어서 가려야 되는 음식이 있다든지 종교적인 이유가 있다든지 뭐 이런 뭐 채식주의자 등등 이런 이와 같은 정보들을 저희 모델에 적극 반영해서 뭐 어떠한 음식을 찍었을 때 뭐 그 해당되는 정보의 사람이 피해야 되는 걸 이렇게 걸러서 얘기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주의하라고 말씀을 드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회원 정보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아, 네. 저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참고 문헌 부록인데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